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20대 총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과정도 치열했고 또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았고 그만큼 결과도 뜨겁게 나왔습니다. 예, 선거 막판까지 초박빙이었던 선거구가 상당수였고요. 또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못하고 지켜보신 유권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전북 도민들이 여러 선거구에서 아주 뜻깊은 선택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론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한 화제 당선인들을 모시고 앞으로의 의미, 그리고 당선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들을 들어보는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당선인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병 선거구의 정동영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전주을 선거구 정운천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전주갑 선거구죠. 김광수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광수입니다. 예, 완주 진안 무주장수 선거구의 안호영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영입니다. 예, 네 분 모두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주 긴 여정을 힘겹게 달려오셨는데 먼저 당선 소감 한마디씩 짧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영 당선인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상처 입고 돌아온 전주의 아들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선거 기간 내내 제가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작은 일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일도 잘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올렸는데요. 전주의 이익, 또 전라북도의 이익, 또 전라북도의 목소리, 전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 국민의당에 7분이 있고 또 새누리당, 더민당 이게 10분을 함께 전북 애향당이다, 이런 심정으로 꼭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30년의 한 응어리를 뛰어넘어 주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전주 시민들의 정말 선거 혁명이었습니다. 정말 바꿔야 된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또 이대로는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꼭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새누리당은 밉지만 한 명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한테 힘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소망 잊지 않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마음을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정말 전북 발전을 위해서 제 한 몸 정말 바치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안아서 제가 뛰어보겠습니다. 꼭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역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김광수 당선인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거 내내 시장 골목골목을 돌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지역의 정치 독점에 대한 무능, 무책임, 질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힘 합쳐서 잘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지역에 한 개 당이 아니고 다양한 우리 새누리당, 또 민주당, 또 저희 국민의당 이렇게 함께 자리를 했는데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정말 힘 합쳐서 도민 여러분들의 명령으로 알고 함께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민주당의 안호영 당선인,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의 고향인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지역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도와주신 저를 도와주신 지지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저의 당선은 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구는 완주하고 무주 진안 장수가 새로 합쳐졌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인물로 새 정치를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과
더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깨끗한 정치로 오직 국민만을 그리고 오로지 민생만을 챙기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는 진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분의 당선 소감 들어봤는데 잔잔하지만 이렇게 강한 의지와 또 앞으로의 각오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선거 뒷이야기를 좀 아무래도 저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정동영 당선인님, 예, 고생 많으셨죠? 예, 전주병 선거 제일 늦게까지 개표를 했고요. 예, 끝까지 치열했는데, 예, 어떠셨습니까, 심정이? 전국적으로 이 전주 같은 선거가 없었을 거예요. 예. 우리 예, 정원천 의원도 그러시고 김광수 의원도 그러시고 저도 뭐 전부 1000표 차 밑으로 셋다. 셋 중엔 그래도 제가 최다 득표차입니다. 제가 전국 선거를 포함해서 14번째 이번에 치른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7번이고 대한민국 전역을 상대로 전국 선거가 7번인데 뭐 가장 조마조마한 선거였지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호소한 여기서 정동영이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겠습니까? 하는 호소와 함께 그래도 전주 시민이 정동영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뭐 마지막 순간까지 조마조마했죠. 예, 14번의 선거 중에 가장 조마조마한 선거셨군요. 예. 정우천 당선님도 아주 이렇게 고난 끝에 드디어 당선이 되셨는데 출구조사에서 1위가 처음 나오고 그리고 많이 우셨다고. 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참 6년 동안 참 이거 불모지 아니에요. 예. 얼마나 사실 말씀 안 드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 한 분 한 분 만나고 또 그 서러움을 받으면서도 정말 전주 사랑. 또 아들은 그냥 13일 동안 절을 했어요. 예. 딸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유세를 했고,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이제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다 모아져서 그날 1위가 딱 되니까 그 오랫동안 그러한 마음이 응축돼 갖고 표현된 게 눈물로 보여주셨는데, 정말 마지막 119표로 사실은 했는데, 제가 민생 119를 해서 막 활동한 거가 마지막에 또 119표가 나왔어요. 재검표에서 이제 111표인데 너무 극적이었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한편의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어쨌든 예,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김광수 당선인도 만만치 않은 접전이었죠. 예,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출구조사에서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7% 지는 것으로 나와서 거의 실망이 컸죠. 그런데 마음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바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변화의 흐름들을 강하게 읽고 있었고,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바람이 일 것이다 이런 느낌은 있었는데 막상 이제 출구조사 그렇게 나오니까 실망했었죠. 그런데 개표 내내 이제 계속 뭐 근소한 차이지만 쭉 이렇게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국민의당 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이 함께하는 이런 자석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잘하라고 하는, 힘 합쳐서 각 당이 힘 합쳐서 잘하라고 하는 민심의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바닥의 변화를 읽고 계셨군요. 예, 안호영 당선인도 상당히 극적인 이 선거였죠. 여론조사에서는 쭉 지는 걸로 나왔는데 결과는 이 역전이 됐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완주가 이제 상당히 인구도 많고 또 무진장 같은 무주 진안 장소에서 4개의 군이 지금 합쳐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도 보면 좀 뒤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가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던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또 선거가 이제 중간 끝 부분으로 갈수록 어떤 아까 그 어떤 민심의 변화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면서 좀 그래도 잘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는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완주 지난 무주 장수 국민들이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어떤
사람으로 새로운 정치를 좀 바라는 듯한 그런 인상들을 좀 많이 받았고 좀 더 이렇게 그 화합하면서 좀 깨끗한 정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좀 괜찮지 않을까 종반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예.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이렇게 지고 있었는데, 지는 결과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 그래도 믿음을 갖고 이렇게 보셨군요. 저희가 이제는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하시게 될 텐데,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이 바닥을 쭉 훑어보시면서 거의 대장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겠습니다만, 바닥의 민심을 한번 저희가 분석해보고, 이번 선거 결과 갖는 의미들을 한번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안호영 당선인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하셨어요. 당내 경선에서는 현역 의원을 이기셨고, 예, 그리고 이제 본선에서는 완주 군수를 지내셨던 강한 후보를 또 만나서 아주 고전 끝에 이기셨는데, 후보로 준비하시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정책 공약에 집중하셨다 이렇게 저희들이 들었는데, 근데 막상 선거전에서는 그런 걸 제대로 못 써먹고 활용을 못했다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선거가 정책보다는 뭐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많이 결정된다는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이번 선거를 준비를 하면서 살아온 여러 가지 경력과 그리고 또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의 많은 분들을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고요. 예를 들면 뭐 어느 농민의 경우에는 농산물 경매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좀 있었고 또 어떤 도의원님 같은 경우는 고향 기부금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런 많은 얘기들을 실제로 했고요. 제가 이제 그 지역에 다니면서 선거 공보물을 나중에 보내드렸는데 보신 분들이 선거 공보물을 잘 봤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실제로 어떤 선거 한 뭐 이틀 전인가요? 사전투표하고 그 다음 날인가? 어떤 그 여학생인데 무주에서 본 분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KTX 역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게 참 좋아서 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실제로 느꼈던 거는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의외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판에 뭐 원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거가 꼭 정책보다는 좀 혼탁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20대 총선을 보면서 시간도 짧았지만 정책 선거에 대한 그 어떤 갈증 또 이제 과제는 저에게 크게 남겨진 것 같습니다. 김광수 당선인께서도 아주 고생하셨는데 특히 이제 상대 후보가 현역 의원인데다가 또 아주 조직적으로 대단히 탄탄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정치인이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이 출구조사에서는 지는 걸로 나오고 그랬는데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바닥을 어떻게 확인하시고 민심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생활 정치를 쭉 해온 정치인입니다. 시의원 2번 했고 또 도의원도 2번 하고 이제 도의 의장하고 지역에서 지역 주민과 항상 하면서 책임 정치 이런 것들을 쭉 함께 해왔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스킨십이나 뭐 접촉 면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면서 민심의 변화에 대한 확인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선거 조직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과정 속에서 선거 운동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짧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선거 획정이 너무 늦어졌고 그다음에 정책 선거가 실종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때문에 이제 많이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이 너무 횡행하고 그래서 유권자 분들이 인물 정책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선거들이 좀 안 된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아까 안호영 당선자께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뭔가 이렇게 그동안의 독점에 대한 독점 패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 변화의 갈망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변화에 대한 갈망 이게 이제 결국은 김광수 당선인이 현역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의 동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정동영 당선인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좀 그 선거 과정 힘드셨는데요. 이렇게 이 선거 마지막에 전국적 이슈 지역인데 이제 전주병 유권자들이 손에 달렸다. 이제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면서 재기의 성공이 이제 되고 전주 시민들이 기회를 줬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상대 후보가 학교 선후배였고 상당히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였고 예. 또 굉장히 성실하고 또 조직력이 강한 예. 상대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주 유권자들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도 정동영 뭐 예.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미워도 소리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이 국회의원은 50% 지역 대표, 50% 대한민국 대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한 것은 중앙 정치에 너무 매몰돼서 전주 시민들 손목 잡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동네에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이런 부분 제대로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네일 골목골목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선거 나오면 10명에 9명이 저를 지지해 주신 참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정치인이었는데 그런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호소를 드렸고 만일 그런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그 힘으로 다시 전북 정치에 또 대한민국 정치에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중심에 서고 싶습니다. 뭐 그런 호소를 많이 드렸습니다. 예, 전라북도에서 이 전국을 대표하시는 정치인 한 명을 키워내는 게 얼마나 힘드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저희도 듣고 나누고 그랬습니다. 정우천 당선인께서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의 역정 끝에 새누리당 후보로서 되셨는데요. 전북 도민들이 저는 이제 그 지역만이 아니라 전북 도민들 모두의 어떤 바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유권자들이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이번에 큰 판은 새누리당 심판이었고 작은 판은 전라북도로 봐서는 민주당 심판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을 이렇게 독점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뭐 해준 게 있냐. 이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한번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또 저도 정말 전주 발전을 위해서 중앙에 꽉 막힌 여당 통로, 중앙 통로 한번 열어달라. 그러면 야당과 함께 힘을 보태서 나가겠다. 제가 야당원 열목하겠다는 그런 뜻은 뭐였냐면요. 여당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 원하는 것을 여당 의원이 함께 하면 힘을 맞잡아서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과거에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또 새만금 개발청 만드는 특별법 이전도 법으로 만들 때 제가 뺏지는 않았지만 참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했더니 손뼉이 맞춰졌단 말이죠. 이제 3당 체제가 돼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라면 힘을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돼서 이제 충청도처럼 전북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됐다. 거기에 제가 여당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전주 의뢰 대표가 아니고 전라북도 185만 전체의 하나 여당 대표가 된 걸로 생각해서 앞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의미를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제 전라북도에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정운천 당선인께서 어떤 의정 활동을 하실지 대단히 궁금해하시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네 분의 말씀들을 바닥 민심을 선거 과정에 겪었던 바닥 민심에 대한 분석들을 저희가 해봤는데요. 이번 공약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공약들을 지금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국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무슨 일부터 하실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데 안호영 당선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태정치 심판. 늘 이제 약속하셨고 또 첩첩행복 새정치 이 두 가지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하실지도 같이. 첩첩행복 새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뭐 지역주의라든가 이제 이런 연고라든가 이런 것에 기대서 하는 이런 거를 이제 구태정치라고 한다면 첩첩행복의 새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또 개발해내서 실현시켜내고 또 완주, 진안, 무주, 장수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지금 4개 군이 합쳐 있는 이런 복합 선거구이기 때문에 4개 군이 골고루 균형 있게 이렇게 그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첩첩행복 새정치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굳이 이제 첩첩행복이라고 얘기한 것은 완주 진안 무진장, 특히 무진장 같은 경우는 산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지형적으로 산악 지형이고 산들이 이렇게 많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첩첩산중이라고 그러는데 예. 첩첩산중이 어떤 고립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자면 행복이 겹쳐 있는, 이게 너와 나 우리의 행복이 겹쳐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행복한 지역을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첩첩행복이라는 말을 역발상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공약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이런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6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제 버스비를 무료로 하는 것. 서울의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은 65세 이상이면 그 무료로 그걸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 농산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굳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가 그 완주나 이제 완주 중에 일부 그리고 무진장 같은 경우는 산악 지형이 많으니까 이 산업 관광들을 활성화시켜서 그쪽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소득을 높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한 인프라로서 동서 횡단철도나 그 고속도로들을 조기 착공하는 이미 계획들은 돼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조기 착공하는 것을 좀 추진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선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치적 지향으로는 구태 정치를 깨고 연고를 이기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정치를 하시겠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광수 당선인께도 기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부터 도의원 그리고 도의회 의장까지 정말로 차근차근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이제 중앙정치인으로 우뚝 서시게 되셨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풀뿌리 정치를 통해서 중앙정치인으로 됐을 때 다른 정치가 어떻게 나올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과 좀 궁금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활동에 주로 중점을 두실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시의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국회로 진출한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참 단계를 방역의원 예. 출신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밑에서부터 쭉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지역 의제나 지역의 가치가 제대로 중앙 정치에서 실현되는 정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 그 서대전역 KTX 경유 문제 때문에 예. 심한 갈등이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 쪽에서 사실은 중앙 정치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도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서 움직임이 좀 소극적이고 그래서 도의회가 나섰습니다. 기초의회까지 다 해서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단 서대전역 경유가 부분적으로 거의 철회되고 여러 가지 이제 성과를 좀 거두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지역 의제들이 제대로 이렇게 실현되는 정치들이 정말 필요한데 그런 소통들이 너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중앙정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던 계기가 됐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3세에서 5세의 아이들 보육의 문제인데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은 교육청,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은 또 자치단체 법이 달라요. 영유아 보육법하고 유아교육법하고 법이 달라요. 이 부분들을 좀 통합시켜서 일원화시켜야 되고 예산무 부분들이 지금 어린이집 쪽은 또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당장 지금 4월 달부터 어린이집 예산이 중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신경을 안 씁니다. 사실 대단히 중요한 지역의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을 통합하는 문제라든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예산을 공급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정치권을 제대로 실현하는 그런 정치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광수 당선인의 출마의 변이 중앙정치 예속으로 벗어나는 지방정치의 새로운 이 출발 이런 걸 말씀하셨었는데 생활정치를 입법 과정에서 바로잡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데 초점을 두시는 그런 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우천 당선인께서는 뭐 선거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록을 남기셨어요. 네. 근데 전북 도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아주 인상을 깊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야당 의원 열목하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야당 의원들 계시는데 예. 그 약속이 어떤 역할이고 또 그걸 어떻게 실천하실지 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전라북도 예. 지금 10명 중에 저 1명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9명이 아마 중앙정치 무대에서 법을 만든다든지 또는 예산을 요구를 한다든지 할 때 제가 절대 필요할 겁니다. 예. 이제 힘을 합칠 겁니다. 저는 전북 발전을 위해서라면 야당, 여당이 없다. 우리 정치인들이 지역 발전은 공히 힘을 합치고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서로 그 노선에 따라서 서로 싸움할 건 싸움하고 또 경쟁할 건 경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과거에 제가 배지 없을 때도 예. 그 새만금 개발청 아까 말씀한 대로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법도 전북을 위한 법이니까 민주당은 다 한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하게 했어야 이게 되는 거죠. 예.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는 뜻이고 제가 지금 6년 동안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국책사업인 새만금, 기금운용본부, 국가식품, 탄소산업 이 4가지 산업들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예산 활성화, 정책 활성화, 제도 활성화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제대로만 간다면 우리 일자리 창출 또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제가 아마 나서야 됩니다. 기업 유치도 직접 나서서 회장들도 만나고 그래서 뭔가 저는 새로운 창조하는 거 민주당 야당은 좀 비판하고 분배하는 거고 또 저는 제 스타일대로 창조하는 거에 방점을 두어서 전주 발전, 전북 발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아주 기대되는 그런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그 정동영 당선인께서는 이번에 이제 드디어 4선 되셨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는. 그동안 이렇게 이 유세 과정에서 많은 전북 도민들이 호남 정치의 부활, 그리고 야당다운 야당,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십의 회복,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셨고, 또 그 부분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의당에서 사실상 이제 지도부로서의 전북 정치권을 이끌고 또 대표하시게 된 역할을 맡게 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그런 계획들, 또 어떻게 그걸 실천하실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북 도민들이 좀 실망했던 것은 전북에 목소리가 없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이제 미약해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7명 또 광주는 뭐 거의 전석 8명 전라남도 8명 이렇게 야당을 교체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호 2번이 호남에서 3석이고 이제 기호 3번에 23석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호남이 야당의 모태인데 그 야당의 모태가 국민의당으로 바뀐 거거든요. 예. 그 핵심은 뭐냐면은 그동안 기호 2번 야당일 때는 그 야당 내에서조차도 호남이 변두리예요. 말하자면 표나 찍어주는 상대지 호남에 뭔 결정권이 없는 거야. 호남의 목소리가 미약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할 일 또 호남의 국민의당이 할 일은 뭐냐면은 적어도 야당 정치의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이 돼서 정권 교체는 지금 지역 주민들의 열망인데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호남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임한다는 거죠. 호남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호남이 후보를 내더라도 결정한다 이게 호남이. 호남 후보를 내든 비호남 후보를 내든 결정권을 갖겠다는 그런 의미고. 예. 이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호남의 이익이 침해돼도 별로 그 대변을 못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전라북도에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장관이 한 명도 없어요. 예. 근데 그동안 뭐 야당이 왜 저 전라북도에 장관 없냐라 소리도 제대로 못 했어요. 근데 국민의당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캐스팅 보트를 주었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뭐 국민의당 협력을 받아야 될 거예요. 전라북도 장관 하나도 안 내놓으면서 정운천 의원 같은 분 좋은 기회가 왔어요. 국민의당 잘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야당이 강요를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여당의 국회의원도 줬는데 장관 시켜라 말이야. 그래서 전라북도도 좀 예산도 좀 가져오고 목소리도 좀 챙기자 하는 역할을 그런 목소리를 내라는 것이 이번 국민의당의 의석을 몰아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뭐 저희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기나마 이렇게 이 각 정당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같이 앉는 자리가 참 정말 오랜만이고 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어쨌든 뭐 선거는 치열하게 이렇게 치르고 또 각 당이 분배가 됐습니다만 이제는 상생하고 또 전북의 발전을 같이 노력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국민의당이 이제 1당이지 않습니까? 예, 이 나라 전체로는 3당이 집인데 뭐 단순한 캐스팅 보드로서가 아니라 전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지도력, 리더십이 이제 국민의당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관철시키고 또 호남 내에서도 또 광주가 또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 전북 정치 모습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한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 호남 정치는 늘 광주 그러는데 이번이 기회예요. 예, 전라북도 정치가 과거에 전부 뭐 다 한 민주당이죠. 근데 팀웍이 없었어요. 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모래알이란 말이에요. 각자 각산, 각계약진.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 전북 정치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이 팀을 만들었어요. 팀. 그러니까 정말로 면면으로 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한 팀이 될 수 있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새누리당 또 더민당까지 해서 당적은 다르지만 전북 애향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전북 애향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북의 이익과 전북의 몫을 지키고 확보하는데 이렇게 팀이 되면 저는 호남에서 더민당의 중심, 국민의당의 중심이 이제 더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호남이 선택을 해주는데 그 중심이 꼭 광주일 필요 없다. 예. 전라북도가 이끌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광주의 면면을 보면 다 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팀이라고 보기는 난 전라북도가 더 낫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팀워크를 다지는데 예. 그래서 제가 선거 내내 정동영이 그래도 전라북도 팀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호남 정치의 또 중심의 전북을 좀 변방에서 중심으로 좀 위치 변동을 해보자 하는 예.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도민들이 그동안 이렇게 국회를 전라북도의 국회의원들 평가하면서 너무 좀 각기 좀 개별적인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팀이라는 말씀 참 이렇게 듣기가 아주 좋고 아주 기대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가 자랑하는 게 축구잖아요. 예. 축구는 전북이 가끔 우승해요. 예. 자주 우승해요. 농구도 우승하고 스포츠팀이 우승하듯이 정치팀도 우승팀을 좀 해보자는 거죠. 예. 그 말씀이 아주 좋은데요. 뭐 양정시대도 뭐 현장에서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정말 인물론, 당보다는 인물론에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예.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북 예향당이든 전북 발전당이든 그러한 풍토가 드디어 이제 마련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동영 의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중앙에만 그렇게 매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말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뛰신다고 하니까 저는 오로지 지금 6년, 7년 동안 그것만을 위해서 뛴 거고 예. 이제 힘을 합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안호영 당선님,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 중에 언급을 했었는데, 완주, 진안부주, 장수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좀 이렇게 지역별 이해관계도 좀 서로 다르고 조건도 상당히 다른 지역들이었는데, 네. 이렇게 아무래도 선거를 치르면서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들이 상처도 있고, 네. 좀 이랬을 텐데, 그런 걸 어떻게 이제 좀 봉합하고 또 치유하고 그러실 계획이신지 한번. 실제로 이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 군이 합쳐져 있는 그런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지역 사람을 이제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서가 조금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제대로 이렇게 대변해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점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의 발전이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이런 공약들을 개발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얘기들을 들었고. 근데 이제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저하고 많은 얘기들을 해본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평들을 좀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뭐 잘 돼서 그런지 결과가 이제 좋게 나왔고, 그러나 이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너무나 선거 획정이 늦어지고 이런 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매년 만약에 이제 의정 보고회를 하게 되면 이번에 선거 기간에 했던 경청 투어 같은 이런 것들도 더 하고 그도 이제 한 분 한 분씩 더 자주 만나다 보면 이제 좀 더 지역이 아니라 우리 어떤 국민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 우리 삶의 질과 관련된 것들,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뭐 열심히 하는 방법들 이런 것이 뭐 가장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김광수 당선인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번에 국민의당이 어쨌든 돌풍 뭐 이제 전라북도를 제 1당으로 올라섰는데 근데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세요. 이분들이 아직 뭐 이렇게 당적을 옮기거나 그런 일이 없으시니까요. 아무래도 자치단체들과의 뭐 이런저런 갈등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생각도 다를 수 있겠고 또 그러나 같이 해야 될 일은 많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푸실지 한번 이렇게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지역 발전, 그다음 전북의 몫을 찾는 예산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도민들이 주는 명령이고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당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뭐 삐그덕거리거나 그럴 일들은 별로 없겠다. 단지 이제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게 좀 화학적인 결합을 더 긴밀한 결합을 이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정 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일상화하고 당이 다르더라도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같이 해서 지역의 현안, 지역의 중점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같이 협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고요. 아까 이제 국민의당 내에서는 저희 이제 10명 국회의원 중에 저희가 이제 7분이 이번에 당선이 되셨는데 어쨌든 뭐 전국적으로도 국민의당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북에서는 중심당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제 그것을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뭐 상임위 배석 문제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지난 19대에 한 2개 정도 상임위에 다 몰려 있었잖아요. 다른 상임위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각계약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정에서부터 서로 좀 상의를 하고 해서 전북의 몫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공동의 고민 이런 부분들을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자치단체하고 뭐 삐그덕거릴 이유가 하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협조하겠다 이런 이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정우천 당선인님 새누리당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전남의 이정현 당선인이 또 그런 결과를 내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래도 정우천 당선인의 어록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쌍발통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쌍발통 정치가 이제 가능한 조건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에 아까 뭐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쌍발통 정치가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새누리당의 역할을 어떻게 끌어오실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인데 정당 정치는 민주주의는 양당 또는 다수당을 얘기하는데 전북은 지금 30년 동안 완전 일당 독주. 정말 그 정당 정치가 실종됐죠. 이제 드디어 정당 정치가 새롭게 복원되는 그 과정입니다. 쌍발통 정치라는 것은 결국 여당,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을 때 모으고 경쟁할 때 경쟁한. 전라북도는 경쟁도 없고 여당도 없고 책임도 없는 정치였어요. 드디어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새롭게 복원되는 정당 정치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는 힘을 안 합치고 서로 경쟁 싸움만 해갖고는 안 되는 시대가 이제 왔다.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중앙당에는 인사 문제 또 예산 문제인데 민주당 또는 여기 국민의당에서 토스를 하면 저는 청와대 또는 중앙당에 가서 봐라 인사 이제 안 해놓고는 안 된다라고 중앙과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잖아요. 지역 발전을 손뼉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정말 이번에 우리 전북 도민들이 잘 선택해 주셨다.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정말 좋은 그림들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토론들이 시간이 상당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과 그리고 시청자들께 인사 한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호영 당선인부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변호사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고향에 내려온 것은 우리 저를 키워주신 고향 사람들의 곁을 지키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내려왔고, 지난 20여 년간 우리 지역에서 인권 변호와 또 시민사회 활동으로 여러 가지 보다 나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신해서 정말 진짜 일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후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또 바꿔내고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을 높이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겸손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진짜 일꾼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엔 김광수 당선인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생활정치 쭉 해온 정치인입니다. 지역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의 요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요구들을 어떻게 중앙정치에서 실현시키느냐, 꼼꼼히 책임정치를 실현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했던 사항들 꼼꼼히 챙겨가면서 로드맵 만들고 꼭 임기 안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7년 정권교체, 야당의 새로운 재편을 통해서 정권교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당선인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 8월부터 민생 119로 해서 우리 지역구에 119군데 단지를 이렇게 민생을 받아봤는데 약 559건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역 정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라고 아마 이번 선거의 그 투표도 119표로 처음에 이겼대요. 나중에 재검하니까 111표가 됐는데 119, 119를 존중해서 제대로 하겠고요. 중앙은 지금 전라북도 전체 제가 대표라는 입장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국가 정책 사업들 꼭 챙기겠습니다. 끝으로 중앙에 지금 현재 왜곡되어 있는 인사 문제, 예산 문제는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데 모든 노력을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서 새로운 정치 시대, 새로운 정치 문화를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당선인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제발 낙후된 지역 좀 발전시켜달라 하는 참 열망이 뜨겁습니다. 우선 전라북도 예산 증가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라는 건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부터 10명이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서 2017년 이제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우리가 어떻게 꼴찌 아니야? 아니다 해서 여기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선 제가 어제 그 국민의당 그 당선자들이 기자회견하고 송하진 지사와 간담 차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이 7명 플러스 우리 정운천 의원 또 안호영 의원, 이춘석 의원 10분이 전부 애양당이다. 같이 이 도지사와 도청과 만나서 예산을 어떻게 더 좀 만들어낼 건가 하는 걸 전략을 아직 당선자 신분 때부터 같이 공유를 하자. 국회 열리려면 지금 한 2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곧 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지역의 낙후 문제는 결국은 정권 교체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를 해내기 위해서는 또 전라북도가 역할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표나 찍어주고 그냥 정권 교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호남 중심 정권 교체, 호남의 중심성을 회복하는데 그 호남이 광주나 전남이 아니라 전라도의 수도가 전주인데 전라북도가 중심을 회복해서 전라북도의 목소리로 또 더민당은 형제당입니다. 같이 어쨌든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전북이 중심적이고 강한 목소리를 내는데 제가 앞장을 서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라북도의 화제의 당선인 4분 모시고 오늘 시사토론 진행해봤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을 모시고 토론을 해보면서 각 당이 이 고르게 앉아있던 것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의 정말 새로운 변화이고요. 전라북도 정치정이 변화했다는 걸 오늘 실감나게 보여주는 토론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말씀 중에 오늘 전북 애향당이라는 말씀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고요. 또 여야가 따로 없다. 또 역할을 나누어서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20대 국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 또 변화에 대한 열망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열망들을 확인하시고 또 당선에 영예를 안으셨는데 선거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공약들 충실하게 지켜주시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사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